오늘 매일 그대와 3부, 4부 초대석은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의 치아 지킴이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혜욱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에 환절기인 것 같아가지고 네네. 목 감기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원장님 원래 목소리가 약간 저음이시고 목소리 좋다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더 목소리 조금 깔리셔가지고 막 좋아하시는 거, 청취자분들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모르겠는데 기침을 안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요. 아무쪼록 이 목감기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방송에서 또 너무 또 목 많이 쓰셔서 더 나빠지시는 거 아니었으면 예, 좋겠네요. 괜찮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가을이 성큼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아까 방송 시작할 때도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그 일교차가 조금 또 심하게 좀 나잖아요. 네네네. 또 지금은 또 밖에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렇죠? 덥지는 않아요. 덥진 않아요? 예, 예. 어. 아주 좋습니다. 딱 좋은 날씨.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아요, 꼭. 그러니까요. 진짜 그 캘리포니아 날씨가 이쪽으로 온 것 같고 네, 네. 너무 빨리 시원해져서 여기가 달라스가 맞나? 이런 생각이 근데 드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이제 9월 가기 전에 또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변화무쌍하죠, 날씨가. 네. 이런 정말 좋은 가을 날씨, 오늘 같은 날씨가 지금 밖에 딱 좋다고 하시는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날씨 즐기시면서 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저희 초대석 한번 꾸며볼까요, 원장님? 자, 오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고 몸에 이렇게 이것저것 아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 아픈 곳에 그 부위의 어떤 크기하고 그리고 아픈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손가락이나 발바닥에 가시 조그만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걸을 때마다 불편해서 이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맞아요.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치통도 치아가 작잖아요, 다른 네. 부위에 비해서. 네. 그런데 이제 작지만 아주 아픈 그런 상황이 되시고, 맞아요. 머리까지 막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한 번쯤은 아마 겪어보셨을 수도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입에 헌다 그러죠. 그래서 네. 그 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원인하고 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잇몸이 헐게 되는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스토마타이러스라 그래요. 네. 스토마타이러스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구내염입니다. 구내염. 예,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한국말은 한국 웹사이트에서 찾아야 돼요. 또 영어 단어를 아시니까 또 예, 찾아보셔서 예. 구내염이라고. 구내염. 네. 그러니까 구는 입. 구강이겠죠. 네. 내는 이제 입 안에. 네. 있는 염은 뭐 염증에 관한 네.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해서 네. 감염이 돼서 그 입안에 점막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제 표면에 네. 보통 혀가 될 수도 있고 잇몸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입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볼 안쪽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이런 질환을 통틀어서 네. 구내염 아니면 스토마타이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입이 헐게 되고 좀 염증이 생기면 네, 음식 먹을 때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부위인데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네, 특히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짜고 매운 음식 드시는데 그렇게 되시면 이제 드시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짜고 매운 네네. 음식. 네, 그렇다면요. 지금 오늘의 주제 구내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구내염에도 종류가 있나요? 예,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우선은 가장 일반적인 게 우리가 뭐 영어로 캔커소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캔커소울. 캔커소 네. 뭐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는 뭐 aptus ulcer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보통 봤을 때 그 중심의 중간 부분에는 이렇게 하얗거나 이렇게 약간 노랗고요. 네. 주변에는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뭐 여기저기 해서 여러 군데 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강 안에 볼 때는 보통 뺨 안쪽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혀에 생기면 참 불편하죠. 그렇죠. 혀 아니면 보통 입술 안쪽 이렇게 생기는데, 심한 경우에는 좀 붓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런 캔커소 종류는 보통 이제
한 5일 정도에서 10일 정도가 이렇게 지속이 돼요. 5일에서 10일 정도. 예, 그래서 그 헌대가 통증이 같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또 다시 recurring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신 거예요. 그렇죠. 붓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열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열이 나는 그런 또 소어가 있어요. 그런데 열은 네. 동반하지 않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 우리 왜 뭐 피곤하다 그러면 막 입 헐었다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캔커 소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그게 있어요. 이게 다른 종류는 cold sore라고 그러는데 네. cold sore는 보통 일반적으로 fever blister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 fever blister인데 이거는 조금 보여지는 게 조금 달라요. 우선은 그 이렇게 투명액이 차 있는 것 같은 조그만 주머니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여요. 입 안에 예, 그렇게 입 안에 이렇게 조그만. 동그랗게 이렇게 좀 투명하게 보이는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잇몸이나 입천장에는 잘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입술이나 입술 주변 네. 주변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입 바깥으로 보이는 바깥 거네요. 주변으로 그러면? 이렇게 네.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치아 뿌리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네. 치아의 입술 주변에 생기는 거는 치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나오면 간지러워요. 간지럽고 마치 이렇게 burning sensation 같은 게 있어요. 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통증이 또 동반하고 예를 들어서 7일에서 10일 정도 네. 이렇게 지난 다음에 또 들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때때로는 이게 감기 증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캔콜소가 흔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우스 이리테이션이라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제 입술을 씹는 경우. 그런 적 많아요. 뺨을 씹는 경우 뺨이 씹어서 있으면 그게 나중에 이리테이션이 생겨서 네. 마치 이렇게 캔컬소처럼 이렇게 쉽게 말씀하면 헌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또 교정기구 네. 이제 끼시다가 이렇게 그 와이어가 옆으로 삐져 나온다든지 그렇게 너무 해서 아프겠다. 날카로운 부분이 한번 상처를 이렇게 내면 네. 원래 입술 안이 구강 안이 되게 민감하고 되게 약한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상처가 약하죠. 나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헐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치아가 부러져서 그 어.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도 이제 혀 끝부분, 혀 옆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심지어는 이제 뜨거운 거 드셨다가 디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그런 뭐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네. 소울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약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방사선 치료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그런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좀 쉽게 이렇게 쉽게 한 번씩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잘못하다가 막 음식을 너무 배고프다가 맛있게 확 이렇게 뭐를 하나 딱 씹었을 때 네. 이 볼을 안을 깨물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이런 적도 많은 것 같고요. 그냥 아픈 데서 끝나면 좋은데 네. 그게 그렇지 않고 이제 힐링이 되면서 네. 또 여기 캔컬소처럼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오래 회복 시간이 오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힘들죠. 맞아요. 네, 그때만 아프고 말면 괜찮은데 네, 또 이게 그렇죠. 입 안이니까 따로 이렇게 좀 치료하기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희 이 배우 원장님과 함께 구내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또 원장님이 가지고 오신 신청곡 함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일 그대와 3, 4부 초대석은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의 치아 지킴이 시간으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구내염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원장님께서 저희 노래 듣기 전에 구내염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원장님, 이 앞에서 설명하신 그 구내염의 종류 가운데 그 두 가지 종류, 캔컬소어 그리고 콜드소어의 원인은 무엇이죠? 예, 그 캔컬소라는 게 aphthous ulcer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아직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여러 가지 네. 그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일으키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보통 뭐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우스 이리테이션이 어떤 구강 내에 어떤 걸로 인해서 상처가 생겼을 때 이렇게 네. 되는 경우도 있고 음. 뭐 스트레스, 뭐 영양분 부족, 어떨 때는 뭐 비타민 B12가 부족해도 이런 게 있다는 뭐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뭐 철분이라든 하여튼 다 부족이에요. 철분 부족, 수면 부족, 수면 부족. 영양분 부족 뭐 이렇게 됐을 때 박테리아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그 심지어는 뭐 면역력이 이렇게 저하됐을 때 어떤 네네. 분들은 감기나 독감 걸리면 네. 이렇게 입까지 헐고 그러시는 맞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또 보통 이제 비타민 B12 결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유전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아. 이유 없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뭐 피곤해도 네. 그냥 몸이 피곤하고 많은 그런 분들도 있고 좀 피곤하기만 하면 입 가나 뭐 입 예. 안에 뭐 헌다 뭐 뭐가 생긴다 이런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일정 음식 뭐 예를 들어서는 뭐 감자라든지 어떤 과일 뭐 심지어는 커피나 초콜릿 때문에도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 너무 안 되셨다. 그래서 캔커 소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제 콜드 소어 아니면 fever blister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원인이 있어요. 그게 아. herpes simplex 바이러스 타입 1이라고 그래서 네.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감염이 이렇게 되면 그럼 그냥 몸속에 이렇게 계속 있어요. 계속 있다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열이 있다든지 몸에 호르몬 변화가 있다든지 그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몸 안에 있다가 예, 이게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뭐 없애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뭐 몸의 다른 부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fever blister 같은 경우는 있으신 분들이나 분들은 이제 많이 불편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몸에 안에 있다가 예, 뭐 스트레스가 있거나 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열이 나거나 하면 이게 또 햇볕을 쬐거나 이럴 때 예, 그런 경우. 몸 안에서 막 다시 올라온다.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뭐 캔커소이나 콜드소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죠? 네네. 네. 그 보니까 또 뭐 한국 분이나 아까 유전 이야기도 하셨고요. 네네. 또 남성 여성분들 중에서는 어떤가요? 제가 한국 분 통계는 모르겠고요. 네. 보통 이제 미국 분 같은 경우에는 한 20%이 그런 캔커 소울을 경험을 하셨다 그러는데 아. 제가 볼 땐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렇고 보통 이제 남녀를 봐서는 여성이 더 잦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구내염의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치료 방법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네. 구내염을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는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구내염은 보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 아니면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상황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라는 것보다는 보통 어떤 증상 완화에 이제 초점을 보통 맞춥니다. 네. 그래서 증상 완화에 초점 맞춘 경우는 이제 댁에서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니면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처방전 구강 연고 같은 것도 하실 네. 수 있는데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네. 이제 그냥 뭐 조금 피곤해서 생겼다 뭐 이렇게 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증상 완화로 해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뜨거운 거라든지 네. 뭐 짠 거 음. 아니면 매운 거, 신 것들 뭐 보면 다 한국 음식인데 예, 그런 것 자극적인 것들 예, 피하기. 자극적들은 피하는 게 좋고 그런데 네. 구내염 있으시면 그냥 자동으로 피하게 됩니다. 뭐 피하지 말라고 해도 다음엔 아프죠. 그쵸? 예, 그 그러니까 부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를 먹는다든지 네. 이러면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음. 드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증상 완화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찬물로 이렇게 헹구거나 아니면 얼음을 머금고 있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약간 버닝 센세이션 타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타는 느낌이 나니까 좀 완화하기 위해서 예. 찬물 아니면 얼음을 머금고 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짠 거를 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 증상 완화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소금물로 너무 짠 소금물 말고요. 네. 소금물로 헹궜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 보통 물을 또 많이 마셔야 되시고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구강 청결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구강. 그리고 가장 많이 또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 접촉 마취 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라젤 같은 거 있죠. 네. 오라젤을 사셔가지고 그쪽 부분을 이제 바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약간 부분 이제 표면적으로만 부분 마취가 되지만 우선은 네. 뭐 증상 완화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 하시는데 또 오라젤을 쓰실 때 또 주의를 할 거는 이거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쓰면 안 되고요. 이제 어떤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어린 자녀가 여기가 아파한다고 오라젤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내염에 관한 증상 완화에 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충치가 있어서 염증이 생겼는데 오라젤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충치로 인한 거라든지 뭐 잇몸에 인한 거라든지 그런 거를 하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되시고 네.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접촉 마취 연고 같은 경우에는 그 6세 이하는 사용을 금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6세 이하는 오라젤을 사용하는 걸 별로 예, 사용을 금하라고 말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입안에서 섭취되는 것들이 아주 섭취가 아니고 흡수되는 것들이 아주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뭐 블리스텍스라든지 뭐 그런 앱타돌이라든지 그 anti-inflammatory 페이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소염 페이스트죠.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그런 종류의 연고가 있는데요. 네. 그런 걸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구내염을 뭐 예를 들어서 캔커소라든지 아니면 콜드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네. 특별히 이제 콜드소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한 그 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벨라사이클로비어라는 건데 그거는 처방전이 있으셔야지만 네. 그걸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가시는 치과에서 혹시나 뭐 이런 콜드소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콜드소가 있는 걸 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게 불편하시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콜드소어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발생을 한 거니까 네. 이때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또 약을 그렇게 써야 이건 된다. 바르는 건데 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증상 완화에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죽여서 완전히 없애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나온 치료 중에 하나는 그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 예, 그 이제 보통 치과 쪽에도 레이저에 대한 그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습니다. 네. 잇몸 수술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충치 치료도 레이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레이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레이저의 이제 그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증상 완화에 있어서 그쪽 부분을 이제 레이저 에너지로 해가지고 약간 힐링을 좀 빠르게 해주는 정도.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통증 완화도 심지어는 그렇게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구내염이 생기면 사실 어떤 치료로 한 번에 싹 낫게 하는 그런 거는 없고 네네. 좀 시간이 지나면 낫고 예. 증상 완화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연고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저희 채팅창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원장님. 1449님이 구내염은 정말 힘듭니다. 입냄새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네. 좀 그 구내염이 생기면 좀 더 평소보다 입냄새가 더 나게 되나요? 그 이제 뭐 하나가 생겼다고 입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을 건데 또 네. 이제 구내염이 생기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치를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는 잘 못하게 상황도 돼. 예. 상황도 안 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더해져서 그런 음. 불편함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5468님이 입안에 빵꾸 난 것이 보통 구내염이라든지. 우린 애들이 할머니랑 커서 자꾸 입안에 빵꾸 났다고 입이 좀 불편하면 예. 아이들이 입안에 빵꾸 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 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냥 입안이 좀 헐고 이러니까 봤을 불편하니까. 때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안에 부분이 하얗거나 노랗고 또 네.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있기 때문에 네. 구멍이 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혀로 심지어 이렇게 닿더라도 아픈 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할머니랑 아이들이 커서 입안에 빵꾸 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네네. 또 올려주셨고요. 0632님, 구내염 생기면 신과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소개해 주셨죠, 원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아마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어떤 음식이 구내염에 맞아요. 자극을 준다는 것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과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자극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건강한 티슈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자극이 되지 않는데 뜨거운 거라든지 뜨거운 거. 짠 거라든지 짠 거. 뭐 매운 거, 신 것들 이런 음.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네. 불편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조금 편하실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자극적인 힘드시니까. 것들. 그렇죠. 네. 예. 뜨거운 거, 짠 거, 매운 거, 신 것. 이런 거 피하라고 하셨어요. 아마 지금 이 질문해 주신 0632님은 예. 구내염 안 걸려 보셨나 봐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거 보니까요. 은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네요 네네.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옮지는 않죠, 원장님? 그 구내염 예를 들어서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옮을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여기서 캔컬 콜드소어 같은 경우에는 옮을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뭐 캔컬소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시고 네. 말씀드렸듯이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치아가 약간 이렇게 부러져서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 사랑니가 뒤쪽에 이제 나면서 위쪽은 났는데 뭐 아래쪽은 잇몸이 이렇게 있는다 해서 네. 이거를 닫을 때 그쪽이 이렇게 좀 파여서 아래쪽 잇몸이 파여서 아픈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구내염 안 걸리면 좋잖아요. 네네.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구내염이 참 예방하면 감기 안 걸리면 좋잖아요. 근데 감기 그렇죠. 걸리지 않습니다. 아, 그거랑 비슷한가 예, 보네요. 그래서 네. 안 걸릴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 빈도를 줄인다든지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우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연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음식 섭취라든지 이런 게 골고루 섭취를 하시고 네. 그리고 건강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의 가장 기본적인 게 시작이 이제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 뭐 청결한 구강 그 관리를 하시는 거 네. 그것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틀니를 끼고 있으신데 아픈 곳이 생겨도 구내염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아.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네. 그렇게 아프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제 경험으로서는 아주 빨리 네.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 틀니를 계속 이제 아프신데 계속 이제 끄고 이제 잇몸을 이렇게 이리테이션 하는 경우가 되면 네. 빨리 가서 이제 조절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원인을 그냥 생기지 않도록 감기 예방하는 것처럼 네네. 우리가 그냥 치아 깨끗하게 하고 몸 관리 잘하고 해서 그렇게 예방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저희 원장님과도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가을이 왔는데요. 네. 계속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날씨가 아마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달라스 여기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달라스에 있는 한인분들하고 또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는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하이큐 치과 배혜옥 원장님과 한 그 치아 지킴이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